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부가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 중에 과세거래 교재 151쪽, 151쪽. 자, 과세거래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 즉 과세거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그럼 용역의 수입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기요? 그럼 큰일 나죠? 용역 수입은 없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 그랬죠. 용역이 서비스잖아요. 대표적인 게 왜 그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배구, 외국인 용병 뭐 이런 경우에 용역 수입인데 이건 과세 대상 아니다. 그리고 실제 부가세법상 면세 제도가 있죠. 부가세 면세. 일부는 면세, 생필품 뭐 이런 거, 교육, 의료, 보건 이런 쪽은 면세잖아요. 그리고 여기 재화 용역 공급자,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이다. 그리고 과세 면세 구분, 과세 재화나 용역일 때는 당연히 과세하지만 면세에 해당되는 거, 생필품, 교육, 금융 이런 쪽에는 면세죠. 부가세, 납세, 과세 의무 없다. 그 다음 재화의 수입, 주의할 점은 수입에서는 사업자든 개인이든 상관없어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사업자만 납세 의무자인데 외국에서 수입할 때는 개인도 포함됩니다. 개인이 수입해도 납세 의무, 즉 세금 내고 받아야 돼요. 세금 내고 받아야 된다. 과세일 때는 과세, 면세일 때는 과세 안 하는 건 당연하죠. 면세 품목일 때는 과세 없어요. 과세일 때만. 외우려고 들지 말고 내용 이해하시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외우려면 헷갈리죠. 근데 벌써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다음 재화의 개념. 여기서 말하는 재화, 그 151쪽 기출문제 표시 보면 여기는 좀 많죠. 많아요. 이 정도면 엄청 많은 거지. 많아요. 자, 여기서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눈에 보이는 물건하고 무체물, 눈에 안 보이는 물건 이런 게 포함되는데 유체물이지만 눈에 보이지만 그 자체가 소비 대상이 소비 대상이 아닌 수표나 어음, 주식, 채권 이런 유가증권은 재화가 아니다. 중요한 겁니다. 수표나 어음 그 자체가 소비 대상이 아니죠. 소비 대상이 아니죠. 수표나 어음을 소비하려고 목적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재화, 만약에 아이스크림이야. 그럼 아이스크림 먹고 이런 거지만 수표를 먹는 건 아니죠. 소비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유가증권은 재화가 아니다. 꼭 기억하세요. 색깔 칠한 건 당연히 중요하니까 칠했겠죠. 그 다음 유체물, 우리가 주로 하는 건 상품, 원재료, 제품, 기계, 건물 이런 게 유체물이고 무체물은 전기, 가스,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관리가 되는 자연력이나 특허권이 이게 무체물입니다. 근데 공기는 안 들어가죠. 공기는 제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전기나 가스, 열 이런 건 관리가 가능한 거니까 그거는 무체물이다. 자, 그다음에 공급의 범위. 여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152쪽의 공급의 범위 그중에 특히 이제 간주 공급 153쪽에 있는 여기는 진짜 엄청 중요하죠. 여기 별표 9,800억 개 같은 별표 3개 쳐놓고 자, 공급에는 실질 공급, 간주 공급, 유상 공급, 무상 공급이 있다. 실질 공급, 매매, 교환, 가공 등등. 이건 뭐 당연한 얘기니까 빼고 중요한 건 이거죠. 간주 공급이잖아요.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자개사표에 들어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처음 들었는데 그런 분들은 회계 1급 하고 오셔야 되거나 아니면 회계 1급까지는 다른 분한테 배우고 세무 때 저 처음 했다. 그러면 자개사표에 웬만하면 할 거야 아마. 딴 사람도 할 거예요. 자개사표에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회업시 선존재화. 그리고 자가공급에 다시 면비직, 삐직, 면비직. 뭐 싸는 소리 아니에요. 면비직, 면세 전용,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를 위한 재화, 직매장 반출. 단 직매장 반출도 간주공급에 해당됩니다. 직매장 반출, 간주공급에 이제 간주공급. 그 다음에 판매 목적의 타 사업장 반출 포함 그랬죠. 자가공급, 자기가 자기한테 공급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건 하나하나 다 알아봐야죠. 이제 실질 공급과 간주 공급. 간주 공급하면 자개사표에 딱 떠올려야 돼요. 넘어가죠. 그 다음 실질 공급. 교재 152쪽에 나오는 거.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표로 돼 있죠. 표. 매매 계약에 의한 공급, 가공 계약에 의한 공급, 교환에 의한 공급,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공급 해가지고 여러분 표로 돼 있습니다. 뭐 매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현금 판매, 외상 판매 등등 그냥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매매. 그리고 가공 계약은 자고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주요 자재를 일부라도 대고 그리고 가공을 해서 넘겨준다. 이게 가공이에요. 근데 만약에 받았는데 그대로 주는 건 가공이 안 했죠. 받은 걸 그대로 공급하는 건 가공 안 했잖아요. 내가 자재 일부라도 보탰으면 가공입니다. 뭐 그런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고. 교환.
내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현물출자, 경매, 수용 등으로 공급하는 거 이런 것도 기타. 그 다음에 가로 2번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 이게 중요하죠. 공급이 아닌 거 이거 중요합니다. 색깔 칠해져 있죠. 중요합니다. 담보로 제공하는 거. 담보로 제공하는 건 나중에 만약에 제가 돈을 빌리고 담보로 제공했다. 그럼 빌린 돈을 갚으면 담보물 다시 가져오니까 이전된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공급이 아니다. 그리고 사업을 포괄량도 회사를 통째로 넘겨주는 것은 이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통째로 하면 받는 사람은 통째로 인수기 때문에 결국은 쌤 국가 입장에서는 뭐 매출세, 매입세 쓰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포괄량도는 아예 공급으로 안 본다. 조세물납 세금을 물건으로 내는 거. 내가 국가 세무서인데 이 사람이 돈으로 안 내고 물건으로 내네? 그럼 이것도 공급이니까 세금 또 내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공급 아니다. 공매나 강제 경매 그리고 수용 시 받는 대가 이런 것들. 그래서 좀 더 내용은 거기 더 써 있죠. 조금 써 있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 중요한 건 무상 공급, 간주 공급이죠. 여기는 별표 9,790만 개 같은 별표 3개 쳐놓고 이제 하나하나 다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여기도 새로운 건 없어요. 이미 여러분 다 배웠던 거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메인 매출 전표 할 때 간주 공급, 메인 매출 전표의 건별이죠. 이런 거 할 때 어느 정도 기본이 돼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자가 공급 중에 면세 사업의 전용. 과세 사업 관련해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 사업을 위해서 직접 사용이나 소비할 때는 공급으로 보겠다. 뭐요? 원래 사업자는 사업을 위해서 재료를 구입하고 공급을 받죠. 그리고 자기가 또 제3자에게 소비자한테든 다른 사업자한테는 공급을 하지요. 공급을 받는 거고 매입, 공급을 받는 거고 여기는 매출, 공급을 하는 거지요. 그럼 매출하면은 상대방으로부터 매출세액을 받잖아요. 매출세액을 받고 매입할 때는 매입세액을 납부하죠. 그럼 우리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니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를 낸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첫 시간에 좀 딴 앞에 부탁드리느라고 시간을 더해서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렸는데 어쨌든 매출세액을 제가 끊어서 생각해 보자 그랬죠. 매출세액은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고 그리고 매입세액은 세무서한테 환급받아야 된다. 이렇게 잘라서 생각해 보겠죠. 물론 실제로는 빼고 냅니다. 차액만 납부하는데 차액만 납부하는 게 맞는데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매출세액은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고 매입세액은 환급받는다.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다. 절차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빼고 낸다 이거죠. 내가 때 빼고 내는 거 생각하지 말고 매출세액은 납부, 매입세액은 환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매입을 했어. 그 환급받을 매입세액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걸 정상적으로 다른 사업자한테 판매를 하든 아니면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든 팔아서 매출세액을 받아서 국가에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원래가 맞죠? 근데 이거를 면세 사업에 사업자한테 파는 게 아니라 면세 사업을 위해서 면세 사업에 전용하는 거죠. 전용이라는 건 용도를 변경하는.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한댔어요, 안 한댔어요? 안 한댔잖아요.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아요. 부가세가 없어. 그럼 세무서 입장, 여기 세무서이지. 여기 세무서 입장에서 볼 때는 원래는 납부를 받을 거 받고 환급해 줄 거 해주고 이게 정상이죠. 사업자한테 그래 환급해 줄게. 매입세액 환급해 줄게. 그 대신 매출세액은 내라 이거죠. 그럼 상대방한테 팔아서 매출세액을 내면 네가 살 때 매입세액 낸 거 돌려줄게. 이게 세무서 입장, 국가 입장이라고 본다면 자, 이게 없어 근데. 매출세액이 없어. 그럼 납부 받을 게 없는데 환급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억울하지. 원래 정상적으로는 매출세액이 있고 매입세액도 있어서 받을 건 받고 줄 건 줘야 돼. 그런데 받을 건 못 받고 줄 것만 준다면 승질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공급으로 간주하겠다. 원래는 정상적으로 과세사업과 관련하여서 생산 또는 취득 그리고 매입세액이 존재했어.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매출세액이 존재해서 나중에 납부와 환급을 해야 되는데 면세사업에 전용해서 매출세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건 공급으로 간주해서 매출세액 낼 건 내라 그럼 낼 거 내면 공제해 줄게 이런 뜻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매입세액 공제가 없었다. 만약에 이게 없었어. 그럼 얘도 없지만 얘도 없으면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요. 이때 면세사업자는 납세 의무 없어요. 매출세액이 없어. 그리고 매입세액 공제가 안 돼.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으니까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도 없어요.
당연히 없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은 계산서.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면세 사업자는 계산서. 그래서 과세 사업을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있는데 공제받는 매입세액이 있는데 매출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면 형평이 안 맞죠. 매출세 간주 공급으로 해서 매출세액을 내면은 매입세액 환급해 줄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식하게 생각하시면 돼. 유식하게 하면은 제가 어려우니까 무식하게 할게요. 그래서 무식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세요. 자, 다음.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교재 153 저기 맨 밑에 과세 일반 과세자 면세 사업자 그 비교가 돼 있고 그리고 154쪽 맨 위에 이게 있죠. 요거는 자가 공급이 아니래요. 아는 경우 이게 이론에서 간혹 나옵니다. 이론에서 자가 공급 자기가 자기한테 소비하는 거 아까는 과세 사업을 위해서 쓰는데 면세 사업에 전용하는 건 공급으로 보겠다 뭐 이런 거죠. 자기가 자기한테 쓰더라도 면세 사업을 위해서 쓰는 건 이제 공급으로 간주해서 매출세 부과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간주 공급이 아니래. 예를 들어서 자기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과세 사업을 위해서 쓰는데도 공급으로 보지 않겠대. 먼저 다른 사업장에 넘기긴 넘기는데 원료나 자재, 원자재, 원료로 사용 소비할 때 사업장 두 개인데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면서 그거를 원재료로 쓰는 거. 그 원재료로 써서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하면 그 공급에 대해서 과세하면 되는 거지. 원재료로 쓰기 위해서 공급하는 건 공급이 아니다 이거죠. 원재료로 쓸 거 원재료. 그리고 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 연구용으로 소비하는 것도 과세아니다. 연구를 해서 신제품을 만들고 더 좋은 걸 만들어내서 팔아서 부가세 징수하면은 그건 그때 과세하면 되는 거지. 연구용으로 쓰는 것까지 과세 세금 내 그럼 너무 심하죠. 그리고 수선비 등 AS 수선비 AS 영어에는 없는 영어 AS를 쓰는 거. 그게 여기 있구나. 무료 사후 서비스 똑같은 거예요. 기계나 차량 수선에 쓰는 거 또는 무료 서비스 AS에 쓰는 거 이런 것들도 공급 아니다. 불량품을 교환하거나 특히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진열, 전시, 샘플 뭐 이런 걸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도 당연히 쉽게 얘기하면 세금 안 물린다. 여기까지는 세금 안 내도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원재료, 시험 연구용, 수선에 쓰는 거, 사후 서비스 AS에 쓰는 거, 광고, 진열, 전시 이런 목적 이런 것들은 공급 아니다. 이런 게 이론으로 가끔 사실 이 많은 것 중에 문제 나오는 건 2개, 3개였잖아요. 참 공부하기 참 힘들어. 그러나 어쩌겠어요. 만약에 나온다면 이런 것도 해야지. 그래서 다 외우지는 못해도 읽고 지나가고 며칠 뒤에 또 읽고 또 몇 달 뒤는 안 되구나. 우리 몇 달 내내 붙어야지, 그지? 몇 주 내에 또 한 번 보고 이런 식으로 적어도 2-3바퀴는 돌리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 면세 전용 또 설명해놨네. 또 참말로. 예를 들어 우등고속, 프리미엄 고속은 과세고요. 그냥 일반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도 면세거든요. 우등고속이 과세고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같이 쓴대. 겸용한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등고속하고 시외버스가 있고 아니면 고속버스도 마찬가지랬죠. 고속버스도 면세인데 경유나 정비기계를 사와서 경유 사오는 거 이때 매입세 공제 가능하죠. 이때 매입세 공제 가능한 걸 환급으로 이해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림 매입세액, 매출세액. 매출세액은 국가에 내야 되는 돈. 매입세액은 국가한테 돌려받을 돈. 세무서 입장에서는 매출세액은 받아야 되고 매입세액은 환급해 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세 사업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매입한 거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다,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근데 면세 사업을 위해서 쓰는 건 매입세 공제가 없죠. 왜?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안 하니까 부가세 신고 자체가 없으니 매입세 공제도 당연히 없는 거죠. 불공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과세 사업을 위해서 쓰겠다고 사놓고 나서 면세 사업으로 용도 변경, 전용, 용도 변경을 했다. 그러면은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럼 세무서 입장에서는 아니 매출세 걷어서 내면 그거 받는 만큼 매입세액 돌려줄게. 이건데 이걸 면세 사업에 쓰니까 매출세액이 존재하지 않지. 그럼 환급 못 해주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낼 건 내고 받을 건 받아가라 이거죠. 그래서 아까 면세 사업 전용하고 그 얘기가 이거죠. 그래서 과세 사업을 위해서 사온 것을 면세 사업에 용도 변경하는 경우는 공급으로 보겠다. 간주 공급으로 보겠다. 그럼 매출세 계산해서 내라. 간주 공급 내라. 그러면 매입세액 환급해 주마 이거죠. 매입세액 여기 살 때 매입세액 낸 거. 자, 이것도 너무 많이 생각하면 또 헷갈려. 쉽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뭐지? 자꾸 생각하면 더 헷갈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공부할 때 처음부터 헷갈렸다고 또 그거 붙잡고 끝까지 늘어지면 안 돼요. 그냥 제껴. 근데 어느 순간 나중에 보면 어느 순간 당연하게 또 그렇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네, 이런 사람이 이제 너무 예민해서 난 이건 뭐 이해 못하면 안 넘어가요. 아, 그러면 성격을 고쳐야 돼. 그러면 대충 넘어가요. 대충 살면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럼 그게 오히려 더 나중에 이해가 더 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여러분 교재 그 바로 밑에 보면 예를 들어 차량용 경유를 샀다. 1,000원인데 거기에 부가세가 100원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과세 사업을 위해서 쓸 때는 차변에 차량 유지비와 부가세가 있어요. 부가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면세 사업에 쓸 거면 매입세 공제 자체가 안 되죠. 그냥 차량 유지비에 포함시킨다. 뭐 그런 건데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4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또는 그 유지의 전용. 이거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지금 여기에 매입세액 존재하겠죠? 매입세액 존재하는데 이거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로 사용하거나 또는 유지에 사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이건 불공제잖아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 불공,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할 때 이거 사용하는 것도 역시 간주공급으로 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공제 가능한 차량, 공제 불가능한 차량 이거 회계 1급에서도 많이 했잖아요. 공제 가능한 차량, 먼저 영업용.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영업용이다, 비영업용이다를 우리 상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댔죠. 부가세법에서 말하는 영업용이라는 건 요거 여객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 이런 경우 그 자동차를 사업에 직접 운영해야만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게 영업용이지 우리 상식으로 아니 내 출장 갈 때 회사 차를 타고 다니면 영업용이지 아니라고요. 그런 거 그렇다 생각하지 말랬죠. 그래서 이런 영업용 차량은 됩니다. 영업용 차량. 그 여기 안 써놨지만 여기 있다. 화물차 트럭. 화물차도 됩니다. 그리고 1000cc 이하의 경차도 공제 가능합니다. 물론 더 자세히 보면 나중에 보면 승합차 같은 거 8인승 이상 막 이런 것도 있어요. 8인승 이상 승용차, 8인승 승합차 이런 것도 공제가 됩니다. 화물차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 회계 1급에서 많이 했으니까 뭐 길게 안 하고 다시 공제 가능한 차량이면 매입세 공제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라 그냥 일반 승용차를 위해서 쓰는 경우는 불공제잖아요. 매출세액이 존재하지 않아. 근데 매입세액은 있는데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받을 걸 받고 줄 건 줘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이건 공급으로 보겠다. 비영업용 승용차를 위해서 쓰는 거. 면세도 매입세액 불공제잖아요. 면세도 매입세액 불공제, 승용차도 매입세액 불공제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매입세액은 존재하는데 매출세액이 창출되지 않는 거는 이거는 공급으로 간주하겠다. 면세사업 전용하고 원리는 같은 거예요. 직매장 반출, 판매 목적의 타 사업장 반출 포함. 직매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관련해서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도 공급으로 보겠대요. 단 주사업장 총괄 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일 때는 아니다. 아까 왜 사업장이 두 개인데 주사업장이나 아니면 사업자 단위 과세일 때는 실제로는 한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일로 보내는 건 공급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사업장 총괄 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가 아니고 그냥 사업장이 두 개야. 그 사업장이 두 개인데 여기서 이거 보냈어. 그럼 여기는 공급하는 거예요. 여기는 매출세액, 여기는 매입세액입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일반적인 사업장이 두 개인지 사업자 단위 과세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나 요거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자세히 하려면 세법도요. 원래 세법책이 있다마는 거 알아요? 두께가? 세법개론 이런 거 보셨어요? 뭐 1000몇 페이지 막 이런 게 있어요. 원래는. 근데 우리가 하는 거 그중에 부가세, 소득세 그중에 일부. 나중에 세무 1급 넘어가야 법인세를 배우죠. 우리 흔히 말하는 법소부라고 3대 세법인데 법소부 중에 소득세, 부가세까지가 세무 2급. 회계 1급에서 부가세, 세무 2급에서 부가세에 소득세 얹고, 그 다음 세무 1급 가면 부가세에 소득세 얹고 플러스 법인세 얹고 막 이런 거죠. 그래도 나머지 국기법 등등이 빠져 있어요. 그런 것들은 원래 세법개론을 해야 돼요. 세무회계. 자, 다음 개인적 공급이 있습니다. 자개사폐의 개인적 공급. 사업자 자기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 취득한 즉 매입세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목적
자기 사장 집에서 갖다 쓰거나 이런 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 이것도 공급으로 보겠다. 매출세액 내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해서 매입했는데 즉 매입세액 존재. 근데 이걸 팔아서 매출세액을 발생시켜서 세무서에 내라 이거죠. 그럼 낼 걸 내면 매입세액 환급해 줄게 이건데 이걸 개인적으로 써버렸어. 그럼 매출세액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은 세무서 입장에서는 환급만 해주고 매출세액 못 받으니까 안 되겠다. 너 공급으로 볼 테니까 세금 내라 이거죠. 낼 건 내고 받을 거 받아가라 이거죠. 자, 그 얘기죠. 똑같아요. 계속 면세사업 전용, 승용차 관련 사용, 그리고 개인적 사용 다 마찬가지. 공통점은 매출세액이 창출되지 않아. 그러니까 매입세액은 있는데 매출세액이 없으니까 세무서에서는 승질나네. 안 되겠다. 너 공급으로 보겠다. 과세 내라. 그러면은 매입세액 환급해줄게.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그죠? 그럼 이제 사업자도 낼 건 내고 받을 건 받고 뭐 이런 거죠. 똑같아요. 자, 그다음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적 공급이지만 공급이 아니다. 이것도 색깔 칠하는 거 중요하다는 얘기죠. 사용인, 여기서 사용인은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당연하지. 우리 직원들 쓰라고 물건을 사왔어. 작업복 사고 신발, 모자 사고 종업원한테 줬어요. 그것까지 공급으로 의제해서 세금 내라. 이건 아니지.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외우려면 되게 부담되지만 이해하고 나면 당연한 것들이에요. 근데 많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외우려니까 힘든 거지. 그다음 직장 체육비 연예비, 직장 체육대회 연예비, 그래서 취미생활하는 취미 동호회, 축구 이런 거 여기에 좀 물품을 지원했다. 등산하는데 물품 지원했다. 연예비가 뭐랬죠? 회식이랬지. 종업원 회식하는데 회사 물품을 지원했다. 이런 경우 이것도 공급으로 안 본다.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하는 거. 요거는 최근에 개정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인당 연간 10만 원 이내의 경조사, 명절, 기념일 이런 거에 관련해서 종업원에게 지원해 주는 거. 연간 10만 원입니다. 경조사 관련해서 10만 원, 명절 이런 거 10만 원이 뭐야 한 100만 원 하지. 그러니까요. 어쨌든 세법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여기까지는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10만 원 넘으면 공급으로 보는 거죠. 만약에 30만 원이다. 그럼 10만 원까지는 공급으로 안 보지만 초과되는 건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당초 매입세액이 없었어. 아까 계속해서 매입세액이 있고 그리고 원래 공급을 해서 매출세액도 존재해야 되는데 매입해서 매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되고 요거는 환급받아야 되고 계속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면 세무서에서 그래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면 되는 거라고 했죠. 근데 지금 있죠. 면세 사업에 전용하거나 또는 승용차 관련해서 쓰거나 개인적으로 쓰는 경우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세무서 입장에서 볼 때 받을 거 받고 줄 거 줘야 되는데 받을 게 없어지니까 안 되겠다. 공급으로 보겠다. 매출로 간주하겠다. 계속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매입세액이 없었어. 그럼 고민할 필요 없다 그랬죠. 매출세액도 없고 매입세액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신경 쓸 거 없죠. 그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고. 사업상 증여. 이게 대표적으로 간주공급에 회계 1급 할 때는 이거부터 있잖아요.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하거나 취득했다. 매입세액이 존재하는 거죠. 매입세액이 존재하는데 자기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 기증 또는 대표적으로 선물, 접대, 선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공급으로 보겠대요.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지. 매입세액은 존재해. 그럼 나중에 세무서에서 환급받아. 근데 이거를 사기 거래처 사장한테 선물로 줬어. 접대용으로 제공했어. 근데 매출세액은 없잖아요. 매출세액은 없어. 그럼 납부할 건 없고 환급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세무서 입장에서는 그래 이거 개인적으로 쓰는 거, 접대용으로 제공하는 거, 면세사업에 쓰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공급으로 원래는 없는 거지만 있는 걸로 간주하겠다. 그럼 낼 거 내라. 낼 거 내면 환급해줄게. 막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리고 물론 처음부터 매입세액이 없었으면 신경 안 써요. 자, 뒤실로 와서 이거는 사업상 증여지만 즉 누군가에게 줬지만 이건 공급이 아닌 거. 대표적으로 사업을 위해서 대가를 받지 않고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견본품, 증정품. 선물로 멀쩡한 물건을 주는 거는 공급으로 봐서 세금을 내라 이거지만 견본, 이것도 일본식 한자인데 견본, 증정용, 전시용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진열 안 써놨나? 진열 상품, 전시용으로 물건을 제공하는 거 이건 공급이 아니죠. 당연한 거잖아요. 진열용으로 주는 거.
진열용으로 주는데 진열용으로 2,000개 줘. 좀 그건 이상하지 뭐. 어쨌든 진열용으로 주는 거는 공급이 아니다. 그다음 광고 선전,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목적으로 뿌리는 거. 광고 목적으로 샘플 뿌리고 이런 것들 아니면 빵가게야. 그럼 빵을 고객한테 샘플로 막 오늘 1,000개를 뿌렸다. 그건 광고 목적이니까 그거는 접대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공급 아니다. 또 증여하는 대가의 주된 거래인 재화 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전문 용어로 부수재화. 오호, 요게 이제 요건 없던 건가? 부수재화. 요거는 없던 건가요? 이제 뒤에 다시 나올 텐데 나올 거예요. 어쨌든 부수재화. 예를 들어 책 속에 CD. 야, 추억 속의 얘기죠. 요즘은 CD 들어있는 게 별로 없지. 컴퓨터 전공 그런 쪽에 CD가 지금 들어있는 게 가끔 있나? 아, 예전엔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 웬만하면 그 드라이버 다운 받았죠. 인터넷 사이트 접속해서 드라이버 다운 받으면 되는데 옛날에는 CD가 있으면 뭐 할게요. 요즘 CD 플레이어가 없구나. 아니면 저기 우리 CD롬 데스크탑에 예전에 CD롬이 다 있었는데 뭔 소리 하는 게 이런 사람도 있을게요. 여러분 그 파일 저장할 때 그 인터넷 보면 파일 저장이 이런 식으로 디스켓 모양인데 디스켓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있죠. 이 뭐요 이게? 저장하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눌렀는데 그 저장이 옛날 디스크예요. 넘어가요. 어쨌든 예전에 책을 사면 CD가 부록으로 들어있는 이런 게 많았어요. 지금도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아니면 책 안에 부록으로 들어가 있는 잡지인데 그 안에 부록으로 제공되는 게 있어요. 어떤 데는 잡지보다 부록이 더 비싸. 화장품 막 이런 거 아니면 가방, 우산 막 이런 거. 어쨌든 주된 품목에 들어가는 부수재화 이것도 공급이 아닙니다. 그리고 포장 용기, 화장품 샘플 이런 것들은 별도로 그러니까 본래 책값 속에 이게 부록까지 들어가 있는 걸로 보는 거죠. 주된 품목의 부수적인 거. 부수적인 걸 따로 공급으로 보지는 않겠다 이거죠. 또 법에 따라 특별 재난 지역에 무상 공급하는 거, 기부하는 거 공급 아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특별 재난 지역에 우리 회사 물건 라면 아니면 라면 우리 회사 물건 아니지만 사다가 줬어. 저기 뭐지? 저기 이불, 침낭, 텐트, 라면 막 이런 것들을 사다가 줬어. 근데 그것까지 공급으로 보지는 않겠다 이거죠. 폐업 시산 존재화. 폐업할 때 자기 사업을 위해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가 있죠. 매입세액이 존재해. 근데 이거 폐업을 하면서 매출을 안 하게 돼. 그러면은 어쨌든 자기가 자기한테 파는 걸로 보고 매출세액을 계산해서 내라. 그럼 매입세액 환급해 줄게 이거죠.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도 자기가 자기한테 공급하는 걸로 봅니다. 그죠?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것도 나중에 만약에 이게 없으면 공급으로 매출세액이 없고 환급만 다 받는다면 그거를 만약에 다른 사업장 또 회사를 설립해 놓고 그 물건 갖다 팔어. 그럼 매입세 공제 받을 거 다 받고 여기서 새로 사온 것처럼 하면 이중으로 공제받고 이렇게 되는 수도 있는데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자계사폐 열심히 정리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용역으로 가는 용역은 뭐 특별한 거 없죠. 용역은 재화 물건이 아닌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무 영어로 하면 서비스죠. 서비스인데 우리가 우리 공부할 때 이 용역의 대표적인 게 건설업이나 음식, 숙박, 음수업이랬죠. 이런 게 용역. 그리고 이제 여기 재화는 물건이다. 물건이나 권리 등인데 반해서 용역은 행위다. 용역 서비스. 제 강의하는 것도 용역이죠. 용역. 만약에 제가 또 세무사야. 그럼 세무 상담해 주는 거 이런 것도 컨설팅하고 이런 것들도 행위, 서비스죠. 용역입니다. 그리고 용역도 실질 공급이 있고 간주 공급이 있는데 실질 공급, 영무의 제공,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거, 개인 서비스. 그리고 재화나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거, 물적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표적인 부동산인데 전, 답, 밭, 논밭 이런 거 과수원의 임대는 제외래요. 그래서 실질 공급 그건 특별한 거 없고요. 자, 그다음에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거, 권리를 대여하는 거, 특허권에 대여 이런 것도 실질 공급. 근데 용역의 간주 공급도 있어요. 무상 공급. 자, 근데 재화에서의 간주 공급하고 용역에서의 간주 공급은 달라요. 대가를 받지 않고 공짜로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거. 무상 공급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래. 간주 공급 아니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세무사야, 변호사야. 그랬으면 좋겠죠. 세무사나 변호사인데 만약에 제가 친구한테 아니면 우리 친인척한테 그냥 무료로 요건 요렇게 해라 이렇게 상담해 줬어. 그것까지는 과세 안 하겠다 이거죠. 물건을 줬다면 제가 물건을 줬다면 뭐 선물 접대용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물건을 줬다면 간주 공급이지만 그냥 내가 돈 안 받고 공짜로 알려줬어. 이런 것들은 공급이 아니다 이거죠. 단 특수관계자 말 그대로 특수관계 대표적으로 친인척
가족, 친인척. 가족, 친인척한테 그냥 공짜로 상담해주고 이런 건 상관없는데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건 과세하겠대요. 제가 건물주야. 이야, 좋겠다. 제가 변호사에 건물까지 있어. 아, 좋겠네. 근데 건물이 있는데 거기 건물을 세주는데 한 층을 세주는데 월세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게 1,000만 원짜리 이 사무실을 쓰려면 1,000만 원 내야 되는데 이거를 가족 친인척한테 공짜로 쓰라고 줬어. 그러면은 이건 말 그대로 부동산을 무상으로 주는 거 이거는 말 그대로 과세해야죠. 그죠? 그럼 과세입니다. 이건 과세로 간주 공급으로 해서 과세합니다. 그다음 재화의 수입.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근데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건데 보세구역을 거친다면 보세구역에서 반입. 보세구역이 우리 세관 생각하시면 되고 정상적인 우리 수입은 세관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럼 세관을 거치는데 고기를 보세구역. 우리 보통은 뭐 인천, 항, 공항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데를 보세구역으로 정한단 말이죠. 그 구역 내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 그게 수입이에요. 외국 땅에서 보세구역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건 이제 거기 저기 157쪽에 나옵니다. 요 뒤에.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건, 외국 선박이 공해에서 채취하거나 잡힌 수산물. 공해, 그 바다, 태평양, 인도양, 태서양, 거시기 그 바다에서 받은 수산물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 또는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단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지만 선적이 안 된 물건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수입이 아니다. 수출 보세구역으로 갔다가 다시 와. 수출하려고 했는데 수출이 안 되고 다시 와. 그럼 그것도 수입이냐? 아, 그건 아니지. 수출이 안 된 거잖아요. 그건. 자, 그다음에 보세구역. 우리나라 땅에 있지만 관세 부과를 유예한 요 지역에 있다가 뭐 나가거나 들어올 때 세금을 부과해요. 근데 그 안에 있다가 그게 보세구역인데 수입으로 보는 시점은 재화가 보세구역으로 반입된 시점이 아니라 보세구역에서 재화를 반입된 시점이다. 보세구역에서 우리나라 딴 지역으로 옮겨왔을 때를 수입으로 보겠다 이거죠.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것까지는 수입이 아니에요. 근데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외로 오는 게 수입이죠. 근데 보세구역 내에서 이동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데 보세구역 들어오는 것까지는 재화나 영역의 공급이다. 수입이 아니라는 거죠. 그 구역 내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자끼리 매매가 또 그 사이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재화나 영역의 공급이지 수입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수입은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옮겨지는 게 수입이다 이거죠. 자, 마지막. 요거 5절은요. 마지막 아니구나. 왜 이렇게 많지? 좀 짧게 하랬더니 짧게. 일단 5절 이거는 회계 1급에 없던 겁니다. 이건 새로운 겁니다. 회계 1급에 없던 거고 시험에는 한 번 나왔나? 참말로. 한 번 나왔는데 내용도 어려워요. 부수재화 봅시다. 부수재화는 아까 비슷한 게 있었어요. 자, 재화 용역 공급에 있어서 거래의 주가 되는 재화 용역 이외의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종된 주와 종, 주인과 하인은 아니고 어쨌든 주와 종이 있는데 종된 재화나 용역이다. 아까 저기 앞에서 왜 그 책의 CD, 화장품의 샘플, 화장품 하나 사는데 샘플 뭐 200개는 아니고 2개 주고 막 이런 거 있죠. 그게 부수재화예요. 그런 게. 그리고 부가세법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서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경우는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1, 2, 3, 4가 있지요.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재화나 용역. 예를 들어 공급하는 재화의 포장 용기, 운반 용역 이런 것들도 부수 재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뭐요? 공급하는 재화의 포장. 예를 들어서 뭐요? 화장품이다. 그럼 화장품 용기가 있죠. 가만히 보면 용기가 더 비싼 것 같아. 화장품은 10,000원인데 용기가 40,000원이야. 그게 50,000원이죠. 뭔지 알죠? 술인데 술은 1,000원, 술은 100원이면 될 것 같은데 물가까지 그래 500원 치자. 근데 병이 2만 원이야. 2만 원.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뭔 소리 하는 게. 어쨌든 뭘 팔려면 포장 용기는 당연히 제공해야 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물로 줄 쓰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화장품이라고 안에 거만 덜어서 팔 수는 없잖아요. 용기가 있어야지. 그런 것들도 부수재화.
그 다음 거래의 관행으로 봐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에 부수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으로 화장품 공급할 때 샘플 주는 거 이것도 일반적으로 또 아이스크림 같은 거 공급할 때 드라이 아이스 채워줘야지 정상적으로 유통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부수재화. 이건 사례입니다. 사례. 그래서 주된 사업 회사의 영업이 주된 사업이 예를 들어서 건설업이다, 음식업이다, 숙박업이다. 사업과 관련해서 우발적이나 일시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예를 들어 재화를 공급하고 사후 관리 기간 동안에 공급하는 수리 용역. 나중에 뭐에서 보증 같은 거, AS 같은 거 만약에 1년 이내 또는 만 킬로 이내 자동차 같은 거 이거 수리해 주겠다. 그때 공급하는 거. 이것도 그냥 부수 재화로 볼 수 있다. 주된 사업 관련해서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해서 생산하는 제분업자의 밀가루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밀기율 이런 것들도 부수재화다 이거죠. 이거 사례고 저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겁니다. 최근이라고 할 것도 몇 년 됐는데 몇 년 사이 이거 나온 게 딱 한 번이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일단 해야지. 자, 과세와 면세 판단 기준. 부가세법에서는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 거래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걸로 규정하고 있다. 주된 재화가 과세면 그냥 같이 과세로 가고 이런 뜻이에요. 주된 거래에 따라 주된 재화나 용역에 포함되는 걸로 본다. 그러니까 화장품이 만약에 5만 원짜리인데 샘플 뭐 3개 줬다. 그냥 5만 원에 샘플 가격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예외적으로 주된 사업, 즉 회사의 영업 목적이 과세, 면세 이게 다르잖아요. 만약에 나는 개인 서비스업이다. 그럼 과세,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이런 거 개인 서비스업, 음식도 과세, 그죠? 어쨌든 이제 사업과 관련해서 일시 우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용역이 면세 대상이라면 주된 사업의 과세 면세에 상관없이 항상 면세이다. 전문용어로 면세우선주의예요. 자, 중요한 건 일시적으로. 그래서 우리 시험에 예전에 나온 거 주된 사업 관련해서 일시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가 면세 대상이다. 그럴 때는 그냥 무조건 면세. 이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재에 표로 또 신나게 158쪽에 표로 신나게 정리해드렸으니까 그거 보죠. 이렇게 보면 뭐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수 재화나 용역은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급의 내용, 시기, 장소 등이 주된 재화의 공급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와 면세를 판단한다.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참말로. 그죠? 읽어보면 딴 나라 말 같아요. 분명히 한글로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국어가 문제예요. 국어가. 넘어가 볼게요. 요거. 여러분 교재 158쪽에 열심히 써놨으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주된 거래. 그 품목. 주된 품목. 품목이 과세냐 면세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 나온 게 하여튼 최근 몇 년 사이에 한 번인가 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주된 재화가 과세다. 그리고 부수재화도 과세다. 그럼 고민할 거 없죠. 과세면 당연히 과세입니다. 같이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판매하는데 키보드 판매한다. 키보드도 별개의 가격이 있잖아요. 당연히 컴퓨터도 과세, 키보드도 과세. 근데 주된 품목이 면세고 부수도 면세다. 그럼 당연히 면세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이건. 과세면 과세, 면세면 면세.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예를 들어 교육 서비스 면세고요. 교재, 책도 면세야. 그럼 당연히 이 책 면세로 들어갑니다. 당연한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살짝 주된 품목이 과세입니다. 대표적으로 조경. 근데 나무나 꽃 자체는 면세예요. 근데 나는 조경업자야. 조경이 뭔지 알죠? 그 정원 이런 거 꾸미고. 근데 나무 자체는 면세지만 나는 조경을 해서 돈을 받아. 그래서 얼마 전에 TV 봤는데 이런 거 있대. 그 집 외곽에 자기 주택을 짓고 이런 데 있죠. 전원주택 비슷한. 근데 거기에 폭포를 만들던데. 폭포 인위적으로. 그리고 바닥 공사하고 막 돌 몇 톤 되는 거 이런 거 몇십 톤 되는 거 갖다 막 깔아놓고 멋있게. 그리고 밑에 방수 공사하고 인공 폭포를 내려. 멋있죠. 근데 나는 주된 것이 그러니까 이 폭포 시설을 해주고 여기 돈을 받는 거예요. 몇 천만 원, 몇억 원 받는 건데 거기에 돌이나 나무나 꽃이 들어가. 근데 이 자체는 면세지만 주된 공사가 과세야. 그럴 때는 과세합니다. 과세하는 거죠. 근데 주가 면세야. 농수산물, 농축수임산물 주가 면세고 운반하는 건 과세다. 그럴 때는 면세래요. 주된 재화가 면세면 면세예요.
처음엔 헷갈리겠지만 자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외우려고 들면 헷갈려요, 당연히. 그래서 이거 주된 거래가 뭐냐? 주된 거래가 과세면 과세, 면세면 면세. 주된 거래가 과세면 과세, 면세면 면세. 특히 면세의 과세인데 과세가 아니라 면세라는 거죠. 과세의 과세, 면세, 면세. 그건 어렵지 않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여기 가면 또 헷갈려. 아이씨. 주된 사업이에요, 이번에는. 조금 아까는 품목 자체가 과세냐 면세냐인데 지금은 이 회사 업종, 쉽게 업종이라고 생각하세요. 업종이라고. 업종. 그래서 여기다가 제조업, 금융업. 제조업은 과세고 금융업은 면세잖아요. 대표적으로. 주된 사업에 부수돼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 중요한 거 일시 우발적, 우발적 일시적으로 공급할 때 여기에 면세 우선주의가 적용된대요. 자 이것도 주된 사업 자체가 과세고 품목도 과세일 때 부수제와도 과세일 때는 고민할 거 없이 과세고 주된 사업이 면세에 면세면 면세입니다. 이건 고민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주된 재화일 때는 과세외 면세일 때도 과세의 면세일 때도 과세였죠 아까는. 근데 주된 사업이 과세고 부수제화가 면세일 때는 면세래요. 아까 면세 우선주의 있죠. 이건 품목이 아니라 사업이에요. 사업. 그 업종, 회사 업종이 과세야. 만약에 제조업인데 토지를 공급했어. 근데 토지 자체가 면세잖아요. 그럼 그건 면세예요 그냥. 회사 자체는 제품 제조업이지만 토지를 공급하는 건 늘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면세 적용이에요. 그 다음 이게 또 우리 시험에 옛날 나온 게 이건데 회사가 면세, 금융업이야. 금융업인데 승용차를 팔았네. 예를 들어서 금융업인데 은행인데 실제 시험에 비슷한 게 나왔어요. 은행인데 회사 직원들 출퇴근이나 업무용을 위해서 승용차나 버스 같은 걸 샀어.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 지나서 이거를 이제 팔고 새 거 사야 돼. 예를 들어서 팔았어. 근데 승용차는 원래 과세잖아요. 회사 업종은 면세고 승용차 파는 건 과세고 그때 이것도 면세라네? 왜? 이것도 일시 우발적 공급이죠. 아니 금융업, 은행에서 차를 계속 파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차를 계속 판다면 그건 금융업 플러스 자동차 판매업이지. 그럼 자동차 판매는 당연히 과세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일시 우발적, 금융업이면서 일시 우발적인 과세 품목을 공급할 때도 면세 우선주의예요. 이게 이거 주된 품목 재화, 주된 거래일 때와 주된 사업일 때 이 부분이 다르죠. 좀 잘 신경 써서 보세요. 또 부수적인 생산물인데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해서 생산하는 재화인 부산물은 주산물과 동일하게 주산물이 과세이면 과세, 주산물이 면세이면 면세. 주된 생산물. 그래서 두부 공장에 반드시 빚이 나오잖아요. 그럼 두부가 과세면 과세고 면세면 면세다 이거죠. 주된 재화. 어렵죠? 어려워요. 처음 하는 사람 헷갈려. 자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합시다. 뒤에까지. 시간은 길어도 일단 마무리 할게요. 거래 시기. 여기도 시험에 많이 나오네. 거래 시기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일단 갑시다. 조금 길어져도 가죠. 회계에서 말하는 수익인식 시점과 부가세법상 공급 시기는 거의 비슷하다. 재화의 공급 시기 원칙은 이동이 필요하다면 인도될 때, 인도하는 시점, 이동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이용 가능하게 될 때, 나머지는 공급이 확정될 때. 이것도 조금 전에 부수재화 이 부분을 빼고는 회계 1급하고 똑같고요. 요거 구체적인 공급 시기,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는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될 때. 중요한 건 여기죠. 여기 중요하죠. 장기 할부 판매나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중간 지급 조건부 또는 전기 공급 이럴 때는 대가의 각 부분 받기로 한 때. 이거 중요하죠. 대가의 각 부분 받기로 한 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장기 할부. 우리 회계에서는 만약에 6개월 할부다 그러면 6개월 매출액을 다 한꺼번에 하지만 세법에서는 따로 중요하죠. 우리 메인 매출 전표할 때도 나오고 반환 조건부, 동의 조건부, 무슨 조건부 이럴 때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판매 확정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이니까 재화가 주란 말이에요. 그럼 가공된 재화 인도할 때. 그리고 자가공급에 면세 전용이나 승용차 관련 사용했을 때는 사용 소비할 때. 직매장 반출할 때는 직매장에 반출 인도할 때. 직매장으로 물건을 넘길 때. 개인적 공급.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이거 만약에 나온다면 외워야 되잖아요. 쉽게 외우는 방법 솔직히 없어요. 세법은 기본적으로 암기할 게 많으니까 여러 번 보는 게 최고 방법이에요. 개인적 공급 사용 소비할 때, 사업상 증여, 재화를 증여할 때, 폐업 시산존 재화, 이 색깔 칠한 거 그 중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폐업할 때,
무인 판매기, 자판기에서 현금을 꺼낼 때, 인취 꺼낼 때, 자판기에서 현금 꺼낼 때, 위탁 판매,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를 판매할 때, 기타, 재화 인도 가능할 때, 수출, 선적일 기준. 그래서 우리 항상 수출 같은 거 외화 환산할 때도 선적일 기준이었죠. 용역도 비슷합니다. 용역, 영무가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재화나 시설물을 사용하게 될 때가 원칙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통상적인 공급일 때 할부 판매 포함 서비스 제공, 영무 제공 완료됐을 때, 특히 장기 할부 똑같습니다. 장기 할부일 때 대가의 각 부분 받기로 한 때, 이것도 재화나 용역이 똑같고요. 간주 임대료 기억나십니까? 간주 임대료, 자 건물주인데 보증금을 받았다. 그럼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놨을 때 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 이자에 해당되는 만큼을 임대료로 간주하겠다. 간주임대료죠. 이거는 예정되든 확정되든 상관없어요. 과세기간 종료일이 다른 말로 하면 확정이지. 그러니까 예정이든 확정이든 상관없이 해당 3개월, 해당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그 기간에 속하는 임대 일수에 해당되는 만큼 간주임대료로 과세하는 거죠. 간주임대료 들어봤죠? 부가세 실무 혹시 하신 분들은 거기서 또 계산하는 것도 나옵니다. 자, 다음에 거래 형태별 계속해서 이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분이나 호불로 받은 경우에 월별로 안분한 임대료. 이것도 예정 확정 상관없고 그 이외에는 영무 제공 완료 또는 확정될 때. 간주임대료 설명이 있어요. 보증금 받았을 때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되는 만큼. 나중에 우리 부가세 실무에 가면 서식도 있어요. 서식.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실무 듣고 오신 분들은 더 아실 테고. 그 다음 이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 곱하기 임대일수. 1년 365일분의 임대일수. 366일분의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일수예요. 해당 예정기간, 해당 확정기간의 임대일수. 이런 거죠. 그래서 정기예금 이자율은 서식에 보면 자동으로 나오는데 1.6, 1.8, 2.1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특례로 갑시다. 특례로 가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특례. 폐업할 때는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근데 폐업 전에 공급했는데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한다. 예를 들어서 폐업 전에 할부로 팔았어. 6개월 할부인데 2개월 후에 폐업을 해버렸네. 그럼 4개월 남았잖아요. 그럼 남은 부분도 다 폐업일을 공급한 걸로, 폐업일에 한꺼번에 4개월치를 공급한 걸로 보겠다. 이건 또 뭐냐? 세금계산서를 선세금계산서 미리 발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이 대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했으면 그 교부하는 때, 발급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한다. 공급 시기 도래 전에 대가를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하는 때도 교부할 때를 공급 시기로 보겠대요. 예를 들어 이거 장기할부, 특히 전기요금,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재화, 가스 같은 거. 그래서요, 이 부분은 제가 이건 책이 없어요. 여러분 자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 도시가스. 여러분 집에 도시가스 영수증, AT 시험 이런 게 항상 나오는데 도시가스 지로 영수증이 나왔다. 그럼 도시가스는 여러분 사용한 거 측정을 딱 해가지고 나중에 요금 매겨서 부과 이게 아니죠. 물론 이제 매달 측정해서 아파트 이런 데 살면은 아니면 앞에 밖에다 써놓으면 그거 가지고 와서 고지서 날려보내고 이러잖아요. 이런 경우에 보면 나중에 본 영수증은 부가세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지로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보겠다. 실제로 돈 받기 전에 미리 발급했죠. 돈 받기 전에 미리 발급하잖아요.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내가 돈 내고 세금계산서 받는 게 아니라 고지서 날라오면 돈 내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뭐라고 돼 있었슈? 여기 공급 시기 도래 전에 대가를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할 때 이게 발급할 때를 공급 시기로 보겠다 이거죠. 발급하는 날이 만약에 어디 갔니? 11월 10일이야. 그럼 11월 10일 날짜로 공급하는 걸 보겠다 이런 거죠. 또 이런 거. 이건 통신요금, 전기요금이네. 전기요금. 여기도 보면 뒤에 이 청구서는 부가세법 시행령에 따라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교재란에 여러분 집에 지로영수증 같은 거 보시면 거기에 조그만한 글씨로 어쩌고저쩌고해서 세금계산서입니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실제로 대가를 받지 않고 발급했을 때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거래 장소. 이건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잘 거의 나오지도 않고. 거래 장소,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가의 여부에 대한 기준이다.
국외 거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 국내 거래죠, 기본으로. 재화 이동이 필요한다.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가 공급 장소, 과세 장소. 재화 이동이 필요하지 않다. 그럼 공급 시기에 해당 재화가 소재 있는 장소를 이제 거래 장소로 보겠다. 용역, 영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을 권리가 사용하게 되는 장소가 원칙적으로 공급 장소. 국내 외에 걸쳐서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 같은 경우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을 적재하는 장소를 공급 장소, 거래 장소로 보겠다. 내용을 중간중간 막 자르면 강의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우리 강의 리스트 보고 몇 강의예요? 이런 분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자르자니 너무 많아서 몰아서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근데 뭐 5분밖에 안 된 것 같지요. 어쨌든 이 정도 하다 보니까 많아졌어요. 이 중에 새로운 거 배웠죠? 회계 1급에 없던 부수재화. 요거는 솔직히 시험에는 거의 최근 몇 년 동안 한 번이야. 제 기억에는. 근데 공부하려면 보다시피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요런 거 위주로, 안 배운 거 위주로 복습하시고, 배웠던 건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였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죠. 간주공급 이런 거 엄청 중요한 거니까 반복해서 보세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